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공직자 인사정보 수집 관리 권한이 주어지자 왕 장관, 소통령 이런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장관에게 주어지는 공직자 인사권 뭐가 문제인지 어제에 이어서 좀 더 정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듯해요. 네. 오늘 일부 언론 빼고 대부분 언론에서 이런 우려들, 심지어는 과거 안기부 시절로 가는 거 아니냐 법무부가 지적까지 나왔어요. 어제에 이어서 좀 더 오늘은 정밀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법령 개정인데, 그러니까 대통령령을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입법 예고가 오늘까지예요. 어제 법령 입법 예고를 해놓고 오늘까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는 단체나 개인들은 오늘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입법 예고를 하면은 네. 뭐 반대 의견이나 아니면 좀 수정 의견 같은 게 있으면은 일반 국민들도 네.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행정절차법에 저도 좀 찾아봤어요. 네. 43조를 보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40일 하게 돼 있죠. 이제 의견을 원래 듣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런 절차도 지키지 않고 단 하루 만에 만으로 치면 하루가 조금 넘는 건데 결국은 의견 제출을 받겠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단락 이틀 줘놓고 의견 제출을 하라. 이거는 의견 제출을 받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사실상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그럼 공고를 내지 말죠. 이렇게 어제 법무부가 낸 공고안을 보면 입법 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실제 단락 이틀 줬다는 거는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요. 직제 개편 사안은 입법 예고 기간을 길게 두지 않는다. 이렇게 법무부 쪽에서 설명을 하는 모양인데 단순한 또 직제 개편이 아니잖아요. 정부조직법 위배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와요. 정부조직법을 보면은 2조에 이제 행정기관 직무 범위를 이제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법무부는 사실은 인사에 대한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법무부 직무 범위는 32조에 나와 있는데 검찰, 행영, 맞습니다.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그렇죠.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공직자 인사 정보 수집이라든가 검증은 법무부 업무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22조 3을 보면 인사혁신처 업무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가 공직자 인사 업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이 인사혁신처의 권한을 위탁받는 거잖아요, 지금. 6조에 보면은 네. 위임과 위탁에 대한 네네네. 얘기가 나와 있어서 이제 그걸 아마 근거를 삼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런데 그 근거로 해가지고 정부조직법 14조를 보면 대통령 비서실에 직무가 있어요. 대통령이 직무를 보좌하게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대통령의 직무 중에는 강요 인사 임명권이 있잖아요. 인사권 업무를 보좌하는 측면에서 인사혁신처장의 그 인사 업무의 권한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위탁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주는 건 맞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주는 거는 지금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지를 어긋나는 완전 거잖아요. 어긋나는 거고. 네. 제가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네. 검찰청법에서도 이제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정보관리단의 이제 구성을 보면은 네. 단장에는 이제 고위공무원 1명 혹은 검사 그리고 그러니까 검사 3명. 검사의 직무에 이쪽 관련된 인사검증에 관련 직무는 없어요. 검찰청법에도 걸리네. 그렇죠. 네? 거기에도 조금 문제 소지가 좀 있다고 네. 보입니다. 말하자면 국가공무원법을 또 보면 공직 후보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의 업무인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위탁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애초에 그 직무 범위에 인사검증 업무가 없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령을 개정해가지고 권한을 주는 거는 정부조직법에 위배 소지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결국은 법무부는 애초에 이런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닌데, 인사혁신처가 자기 권한을 위탁을 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줘서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이런 일을 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어제 좀 짚었지만, 국무회의에서 법령을 심의해갖고 통과시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법제처에서 이제 먼저 심사를 받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대통령령이 법령에 위배되는지 이런 걸 또 다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법률하고 또 이렇게 모순되는지 이걸 심사하는 게 법제처인데 금방 얘기했잖아요. 정부조직법 위배 소지가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검찰청법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이제 법제처에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법제처장이
이완규 법제처장인데 네. 검찰에서 굉장히 법 이론가로는 이름을 날리셨던 분으로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가 됐을 때 네.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심 변호인으로 한 거잖아요. 뭐 사법연수원 동기시기도 하고 네. 이제 친분이 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 서울법대도 동기죠. 예. 네. 어떻게 지금 법제처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오늘 좀 봐야 되잖아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부조직법 이렇게 보면 34조네요. 예.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조직과 정원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업무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도 공고를 냈잖아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제 장관이 했는데, 근데 행안부 장관도 결국은 윤 대통령하고 특수관계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법적인 문제들을 거르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 주무부처 장관들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잖아요. 측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검증이나 검토가 되겠냐 그런 거죠. 그런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이제 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 김남국 선대위 대변인이 네. 나와가지고 네. 이 총리 이상의 권한을 가졌다. 사실? 소통령 네. 한동훈으로 불러도 이제 네. 무리가 없다. 네. 검찰총장, 민정수석, 네. 인사수석 다 합쳐놓은 거다. 법무부에다가 권한을 몰아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과도한 이제 정보 권한 같은 게 네, 집중이 되면서 그렇죠. 권한이 권한 집중이 된 남용 거죠. 우려가 굉장히 네.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거는 네.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한 취지만도 못하나.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기능까지 주니까 민정수석, 인사수석 이 권한까지 다 합쳐놓은 거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 더 덧붙여서 전 얘기하면은 이게 인사정보 수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과거 국정원장의 역할까지도 지금 부여돼 있다. 국내 정보 수집. 네. 국내 정보를 수집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경찰 전에는 그런 세평 수집 업무를 국정원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과거에는 이제 조난자료라고 불렸죠. 조난자료. 결국은 모든 그런 권한들이 한동훈 장관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법무부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그렇죠. 장관이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검찰 직하체제다. 네. 예, 뭐 그런 얘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뭐 네.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 자체가 윤석열 사단으로 지금 재편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직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은 검찰국을 통해 가지고 주요 사건 수사 정보를 보고를 계속 받거든요. 결국은 수사 정보가 그 한동훈 장관에게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사 이 검증 권한, 정보 수집 권한까지 한 장관에게 지금 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사 정보와 인사 정보가 칸막이 없이 넘나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사실 이제 그 국가공무원법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사혁신처장은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보 업무라는 게 하다가 보면 영역이 넓어지잖아요. 그 얘가 지금 검찰의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잖아요. 과거에는 범죄정보 업무, 수사정보 업무만 한다 그랬는데 사실 암암리에 전부 국회 동향, 언론 동향 다 수집해 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법무부 장관 산하에 인사정보를 수집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사정보를 빌미로 해서 모든 게 다 인사정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은 취재하다 보면 네. 부서 이렇게 이동하고 하다 보면 다 연결이 연결이 되잖아요. 되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분리가 정확하게 좀 돼야 특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고 네. 권한이 막강한 맞습니다. 자리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인사정보가 수사정보로 넘어가고 이거 다 목적의 용도잖아요. 그렇게 활용되더라도 밖에서는 알 수 있는, 걸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도 지금 문제예요. 맞습니다. 뭐 네. 인사 정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고위공무원 다 민감한 다 정보들이죠. 민감 정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법으로 목적의 용도 활용하면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세평 조회할 때 경찰에서 네. 당사자 동의 받아서 사생활까지도 다 조회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까지 들어간다는 게 저는 한 곳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혁신처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을 때는 아무도 그런 우려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쪽에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법무부 장관한테 가기 때문에 지금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란 말이에요. 네. 한동훈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기우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오늘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